안녕하세요. 크라운쌤 이호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성 있는 글씨 쓰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미술 교과서에 보면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씨를 쓰는 학습 주제가 있는데, 이런 개성 있는 글씨란 곧 캘리그라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가 무엇인지, 또 개성 있는 글씨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캘리그라피를 쓰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글씨를 쓰는 기본적인 연습을 해보고 또 개성 있는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을 한번 개성 있게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문장을 쓰는 연습을 익혀서 어버이날 기념 엽서 꾸미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번 영상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캘리그라피란 무엇일까요? 캘리그라피란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먹글씨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글자를 컴퓨터 폰트처럼 누구나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이나 느낌을 살려서 글씨를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정이나 말투로도 드러낼 수 있지만 글씨로도 표현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또 나만의 개성이 있는 글씨가 있다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글씨에 담아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캘리그라피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씨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캘리그라피 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무 펜이나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지만 오늘은 라인 플러스라는 캘리그라피 펜을 사용해 볼 거예요. 우리 한번 펜촉을 살펴보면 펜촉 모양이 좀 특이하죠? 대각선으로 깎여져 있는데 이것은 글자 획의 다양한 두께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얇은 쪽으로 쓰면은 얇은 선이 나오고 두꺼운 쪽이 닿게 쓰면은 두꺼운 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얇은 쪽으로 쓰면은 얇은 선이 나오고 두꺼운 쪽으로 쓰면은 두꺼운 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펜을 잡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펜을 잡을 때에는 우리 연필 잡는 것이랑 똑같이 잡으면 되는데 이 엄지와 검지, 중지를 이용해서 균형 있게 펜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대신에 이 펜을 조금 이쪽 연필 잡는 것보다 조금 더 세워주면은 글씨를 두께를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눕혀서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글씨 쓰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좀 세워서 이쪽 부분에 펜을 받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를 쓸 때에는 이 펜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쓰면은 글씨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큰 글씨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획을 그을 때는 손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 선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 전체를 이렇게 움직여서 하면은 큰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양한 느낌의 글씨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전체가 움직이면서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글씨를 쓰거나 이렇게 펜을 세우면 펜을 잡는 게 불안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종이를 잘 받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펜을 쓸 때 그냥 이 펜 이렇게 펜이 공중에 떠 있는 채로 쓰면은 글씨가 예쁘게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 새끼손가락을 종이에 잘 받쳐가지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글씨가 따라가게끔
해서 안정적으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직접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습은 우리 선을 긋는 겁니다. 우리 선을 그을 때는 가로선, 세로선, 대각선,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볼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이 선의 두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께를 좀 얇은 선과 두꺼운 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얇은 가로선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얇은 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펜 촉에 여기 뾰족한 부분이 종이에 닿게 해서 그어주면 됩니다. 한번 그어보면은, 또 힘도 얇은 선을 긋기 위해서는 살짝 힘을 빼서 이렇게 얇은 선을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습니다. 선을 그을 때도 이렇게 짧게 여러 번 긋는 것보다 좀 길게 일정한 길이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합니다. 조금 힘을 세게 누르면은 조금 더 두꺼워진 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길이와 굵기가 일정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번에는 펜 촉의 방향을 살짝 바꾸어서 두께를 더 두껍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두꺼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펜 촉을 완전히 돌리면은 더 두꺼운 선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펜으로도 다양한 두께가 나올 수 있게 연습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를 쭉 연습한 다음에는 이번에는 세로선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바로 연습해도 좋지만 따로 해보겠습니다. 세로선도 처음에는 얇은 선, 그리고 두꺼운 선이 될 수 있게 펜 촉의 방향과 그리고 힘의 강약을 조절해서 선을 그어 보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얇은 펜 촉으로 이렇게 쭉 긋고, 최대한 반듯하고 선의 굵기가 일정하게 그어줍니다. 좀 더 살짝 힘을 줘서 두꺼운 선도 그려보고, 펜 쪽을 살짝 돌려서 조금 더 두꺼운 선을 그려봅니다. 펜 쪽을 완전히 돌리고 두꺼운 선을 그려주고, 또 더 힘을 주어서 가장 두꺼운 선도 표현해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이 선을 그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목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긴 선이 나오지 않으므로 손 전체를 이용해서 손이 전체가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손이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해줍니다. 좀 가로선, 세로선 연습을 많이 한 후에는 이렇게 얇은 가로선과 두께 조절을 다양하게 한 후에 또 이렇게 바둑판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되겠습니다. 항상 바른 자세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대각선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은 방향은 우리 시옷 쓸 때처럼 시옷이나 치읓을 쓸 때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이쪽 대각선은 보통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은 보통 이 방향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각선 연습도 마찬가지로 얇은 선과 좀 더 두꺼운 선, 그리고 다양한 선이 조금 반듯하게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을 그을 때 이것보다 좀 더 길게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팔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길게 연습을 해줍니다.
또 반대쪽 대각선도 하나씩 선의 두께를 다양하게 해가면서 연습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도 조금 연습이 된다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선을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합니다. 항상 팔 전체가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도 이렇게 얇은 동그라미와 두꺼운 동그라미가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손만 움직이는 것보다 팔 전체를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동그라미와 두께의 힘을 조정해서 동그라미를 다양하게 그려봅니다. 틈 나는 대로 이렇게 선 긋는 연습을 하면은 얘가 손을 조절하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계속 반복하면은 캘리그라피뿐만 아니라 자기 손글씨도 예뻐질 수 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쓸 때 글자의 느낌을 달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음과 모음의 크기를 다양하게 해주거나, 또 받침을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글자의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선의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음 모음 받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한이라는 글씨가 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게 자음, 요거 아에 우에 우, 아야 어여 같은 부분을 우리가 모음, 그리고 마지막에 쓰이는 이 글자를 우리가 받침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것들을 각각 다르게 해서 단어를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음과 모음은 서로 크기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글씨의 느낌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음이 모음보다 큰 경우, 또는 자음이 모음보다 작은 경우에 따라서 글씨의 느낌이 다른데요. 보통 자음이 크면은 약간 귀여운 글씨의 느낌이 나고, 자음이 작으면은 어른스러운 느낌의 글씨가 나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자음을 크게 하면은 이렇게 아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른 느낌은 이렇게 늦게 하면은 좀 글씨 느낌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음을 조금 작게 쓰면은 글씨 느낌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받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받침은 마찬가지로 작게 쓸 수도 있고 크게 쓸 수가 있는데요. 크게라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받침을 좀 작게 쓰면은 약간 가분수의 형태가 되어서 약간 귀여운 느낌이 나고, 다양하게 쓰면은 뭔가 느낌을 굉장히 개성 있게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작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좀 길게 크게 쓸 수도 있고요. 별 같은 경우도 작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쓰거나 좀 더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자의 형태가 있어요. 우리 보통 컴퓨터 글씨를 쓸 때는 글자 형태가 이렇게 반듯한 네모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어서, 뭐 사랑을 쓸 때에도 뭐 사랑해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가는데, 이걸 좀 다양한 박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정사각형, 하나는 이렇게 긴 사각형으로 표현한다든지 써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저는 글씨 크기를 달리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의 모양을 조금씩 많이 바꿔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내가 좋아하는 글씨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고, 더 글자의 단어에 따라서 예쁜 모양을 내가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꼭 네모뿐만 아니라 뭐 이런 형태의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커지게 쓴다든지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조금 살려서 글자의 모양을 달리 써보면은 개성 있는 글씨가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의 모양을 달리 해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보통 이렇게 반듯한 선을 그었지만, 이 선을 뭐 휘게 표현하면은 다양한 느낌의 글씨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휘게 하거나 또 이렇게 휘게 하면 글씨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웃음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울음, 이렇게 뭔가 좀 우는 느낌이 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이렇게 하거나, 싫어요는 뭐 이런 식으로 글씨 선의 모양을 다양하게 하면은 글씨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이름을 개성 있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음이 큰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자음이 작은 이름, 받침의 느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지금은 다 네모난 정사각형의 글씨였는데, 좀 네모의 크기를 달리해서 긴 네모와 옆으로 긴 네모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옆으로 긴 네모와
앞으로 긴 힘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선의 모양을 좀 달리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반듯한 선만 그었는데 선을 이렇게 좀 이렇게 휘기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희응의 모양도 달리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최대한 자기 이름은 평생 쓸 거니까 다양하게 한번 표현해 보면서 자기만의 뭐 사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반에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인을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봅니다. 항상 글자의 형태 그리고 선의 방향 이런 것들을 최대한 흔하지 않게 다양하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너무 호준만 있어서 좀 이상한데 한번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앞에서 배운 자음과 모음의 크기 또는 받침의 크기 아니면 글자의 형태 이런 길쭉한 네모와 옆으로 길쭉한 네모 또는 선이 휘어지는 방향을 달리 해보거나 또 자음의 모양을 자기가 특이하게 바꾸어서 이렇게 글씨를 자기의 이름을 다양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자기 이름을 이렇게 쭉 쓴 연습을 우리 밴드에다가 인증샷을 올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해서 어버이날 엽서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시로 문장을 몇 개 써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쓸 때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음과 모음의 크기 또는 받침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영상을 잘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문장에서 구도 그리고 글자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오늘 배운 것들 꼭 열심히 연습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